저도 되게 고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실험실 생활이 너무 힘들다. 연봉이 부모님도 이제 뭐 월급 좀 나오겠구나 하지만 초봉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내 연봉이 이제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선질문으로 드렸을 때 이거는 말씀하고 싶으셨던 부분이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뭐 일반적으로 어느 직종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뭐 공모전, 대외 활동들, 내신이라든가 그런 점수를 쌓아서 이제 그 해당 직군에 들어가서 인턴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제약회사의 연구원, 그냥 쉽게 말하면 과학자 같은 비슷한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 네. 감도 안 잡혀요, 솔직히. 어떤 과정으로 이제 연구원을 할 수가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저도 되게 고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제약회사 연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많이 찾아보고 이것저것 선배들께 여쭤보곤 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약회사라는 분야의 연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에 알아본 건 저도 대외 활동 보통 많이 하면은 어느 정도 경험이 많이 쌓이니까 그런 스펙들을 쌓아서 회사에 지원을 하면 될까라는 생각으로 저도 대외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대학원이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하는 게 기본 요건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대학에서 생명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는 게 먼저 우선이고, 생명과학과 그다음에 바이오 전공으로 관련된 학과를 하는 게 제일 선호하시는 편이고요. 대학원 같은 경우도 똑같이 생명과학이나 아니면 바이오 쪽에 관련된 대학원, 기본 요건이 석사 이상을 졸업하는 게 제약회사에서는 거의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최소한 석사 이상은 가지고 가셔야 실험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구나, 도구를 이제 좀 쓸 수 있구나 정도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솔직히 학부생으로서 제약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제약적인 게 너무 많아요. 처음 보는 도구, 그다음에 처음 보는 용어들, 내가 알고 있는 4년간의 지식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걸 대학원 석사 2년 내내 한 분야를 파기 때문에, 대학원 석사는 정말로 꼭 안 나오셔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 요건이 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원 석사까지는 최소한으로 졸업은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추천드리고 있고요. 석사 이후에는 좀 방향이 많이 달라져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주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다 하면은 박사 후 과정을 통해서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따로 외국으로 이제 학교를 가서 또 공부하시고 박사 타이틀을 이제 졸업장을 따오시는 분도 계시고, 실험실 생활이 너무 힘들다, 박사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회사들로 조금씩 찾아간 친구들도 후배들도 선배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처우가 많이 다른 편인가요? 회사 대우는 많이 다른 편이고, 이게 아마 연봉이랑 조금 연관된 경우도 많고 직책도 많이 달라지는 편이고요. 박사는 인정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석사는 규정 과정에서 2년 하고 졸업하면 끝이지만 박사는 기본 요건이 2년이긴 하지만 졸업장 따는 데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또 모르는 거거든요. 논문이 통과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졸업 논문이 각 학교마다도 다르고 자기가 목표하는 거에도 다르고, 새로운 분야를 만약에 개척하신 박사님이시다면 이거를 증명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박사라는 타이틀 하나 갖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은 다들 보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정말 만약에 빨리 따시는 분이면 2년에서 3년 정도 웬만하면 따실 거고, 이런 경우는 아마 저희가 알고 있는 흔히 엘리트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특수한 고등학교로 나오신 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높은 대학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만큼 속도가 좀 빠른 편이긴 해요. 일반적인 박사는 이것도 분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적어도 4년에서 5년은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을 통과해야 이제 졸업 박사라는 타이틀이 나오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험 하나를 성공을 해서 다 논문에 게시했지만 그 학술지 학회에서 그 논문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다시 해봐야 된다라고 빠꾸를 하면 다시 그 실험을 해서 이걸 어떻게 증명을 했다는 걸 다시 증명을 해야 되는 속도전들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고, 대학원 선배님 중 한 분은 논문을 내기 위해서 다 작성을 했는데 똑같은 주제로 다른 사람이 먼저 내서 다시 또 한 2-3년을 논문 쓰는데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세요. 석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박사 이상을 하려면 집안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보통 조교나 아니면은 이제 면학장학금이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나온 대학교에 대학원을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학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부담은 좀 적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랩실이라고 보통 하는데, 학생에 대한 월급이라고 하면 쉬울까요? 월급 같은 것도 조금 나와서 생활 보조금 같은 것도 좀 지원이 되는 편이라 오히려 학비에 대한 건 조금 부담이 덜한 편이에요.
제가 좀 삐딱하게 들은 걸 수도 있는데 안 죽게는 해준다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연구는 꾸준히 하되 뭔가 풍요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어떻게든 살려는 준다. 그래서 제 박사를 어떤지 이제 석사 출신들은 다 알고 지금 현장에서 뛰시는 이제 직장인 분들 다 박사는 어떤 분들이 박사를 하고 졸업하고 하는지 알기 때문에 입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대우와 연봉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박사를 하고 왔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분야는 정말 열심히 하고 왔구나라는 게 보통 인식이기 때문에 인정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일반적인 사례에서 연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주셨잖아요. 좀 독특한 사례가 있나요? 일단 먼저 이과만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처음 시작이 생명과학과랑 바이오 쪽이다 보였기 때문에 이과만 가능하지만 대학원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바뀌는 편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 학부는 체대인데 대학원을 바이오 쪽으로 가서 이제 열심히 지금 연구에 매진하는 분도 계시고. 가능한가 보네요. 가능하기는. 네, 가능해요. 그다음에 저도 처음에는 생명과학 쪽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환경 분야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쪽은 나랑 안 맞는 거를 확실히 깨닫고 복수 전공으로 이제 생명과학 쪽으로 공부를 했고 대학원을 이제 같은 계열로 가서 제약회사에 입사한 경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재밌는 거를 들었는데 제약회사 연구원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꿈이 그쪽이신 건가요? 여러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성적 때문에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사람들을 치료해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의사들이 쓰는 약을 개발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처음에 확실히 들었고요. 이 약을 개발하는 연구원이 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두 번째로 생각을 해서 대학원에 가게 됐고 대학원 생활을 하다 보니 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네. 그러면은 밖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라는 게 세 번째로 이제 회사로 제약회사 연구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예민할 수 있는데 네. 연구원의 연봉이 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또 특수한 직업군이시니까 다 말씀을 해주시기는 힘드시겠지만 분위기라도 좀 말씀이 가능한지. 조금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약을 만드는 연구원은 돈을 많이 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친구들 중에도 있었고 네. 심지어 부모님도 이제 뭐 월급 좀 나오겠구나 하지만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해요. 확실히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초봉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3천만 원 초중반? 그래서 그 이하도 당연히 있고 한 범위가 5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중견기업쯤 되면 이제 3,500에서 4,000으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기업이다 조금 높은 위치까지 가면은 4,000에서 5,000 정도로 초봉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아마 평균 연봉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평균 연봉에서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편이고 어느 회사든 자기가 하는 거에 따라 내 연봉이 이제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보통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진급을 하잖아요. 네. 진급을 할 때마다 그 갭이 네. 총총총총 이런 경우도 있는데 네. 총총 팡팡팡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가요? 일단은 처음에 말씀하신 게 맞아요. 조금씩 단계별로 그다음에 뭐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거 다 반영을 해서 4%에서 10% 정도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진급을 했다. 일단 일반 사원에서 뭐 대리로 진급했다 하면은 각자 회사에 맞는 연봉 테이블 맞춰서 시작을 하겠고요. 만약에 중간에 회사가 대박이 났다. 네, 대박이 나면 그래도 한 50%에서 100%까지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프로젝트를 맡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프로젝트는 어차피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박이 났다는 건 이제 벤처기업에서 회사 상장을 해서 주식회사에 걸맞는 중견기업이 됐다. 아니면 좋은 투자를 받아서 좋은 약을 개발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기업이 됐다. 이런 거에 따라 이제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계단식으로 조금씩밖에 올라가지 않는다. 이제 회사마다 프로젝트에 맞는 이제 보너스가 다를 뿐 연봉은 그렇게까지 쉽게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인센티브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회사에서 주식이 뭐 잘 됐다, 이번에 연구 3상이 통과가 됐다, 그랬으면 회사에서는 호재니까 네. 뭐 그때 이제 인센을 주는. 네,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있고 이제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할 때 우리 회사가 이렇게 약을 팔았으니
다른 회사에서 이 기술을 사겠다. MOU라고 하는 네. 업무 협약.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따른 계약금이 들어오고 여기에 따른 또 인센티브에 해당 인원들은 받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회사가 가져가는 게 더 많고 개인에서는 다 각자 맡은 딱 업무의 퍼센트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생각 이상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는 네, 정도다. 저 다음 달 카드비까진 괜찮겠다 이 정도만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혁신적인 걸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정말 혁신적인 거는 이제 최근에 상장한 SK. 바이오팜. 네, 그렇게 이제 정말 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상장이거든요. 네.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에 큰 꿈을 부풀고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막 말씀드린 대로 연봉도 상승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벤처의 특수기업의 스톡 옵션도 아마 더 받게 될 거고 여러 가지 이익은 많은 편이긴 해요.